식품 포장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포장의 공정과 관련된 기술뿐 아니라 나노 소재를 활용한 포장 재료 관련 기술까지. 게다가 앞으로는 포장만 보고도 김치의 발효 정도를 알 수 있게 되고, 유효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바코드가 사라져 소비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포장 기술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김재능입니다. 여러분은 제품을 선택하실 때 포장을 눈여겨보시는 편인가요? 포장 기술은 제품을 완성하는 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식품업계의 경우 포장에만 투자하는 비용이 전체 생산의 4%나 되고, 콜라, 사이다, 우유 등의 음료 업체에서는 포장에만 전체 생산비의 50% 이상을 씁니다.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만큼 포장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국산업규격에서는 포장이란 물품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라고 정의하는데요. 즉, 포장이란 단순히 물건만 담는 것이 아니라 생산지에서 생산된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포장된 제품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물류의 흐름에 따른 각종 물류 정보도 포장을 통해서 제공돼야 하죠. 하지만 포장은 사용하고 나면 모두 쓰레기가 되는데요. 도시생활 쓰레기를 봤을 때 부피 기준으로는 50%, 무게 기준으로는 30%가 바로 포장 쓰레기입니다. 따라서 포장은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친환경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포장은 여러 가지 역할을 요하는데요. 그럼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포장 속에 숨은 과학기술을 알아볼까요? 아마도 포장과 과학을 연결해 생각하셨던 분들은 드물 텐데요. 하지만 실제 포장 기술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첨단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호빵을 예로 들어 볼까요? 우리가 호빵을 사서 집에 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호빵들은 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이 액티브 포장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제품의 변질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살균 하는 기능성 물질 또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산소와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를 포장 재료에 넣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호빵의 경우에는 포장 시 겨자유나 고추냉이 성분을 사용합니다. 이 두 성분에는 공통적으로 아렐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아렐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포장재에서 식품 내로 서서히 퍼져나와 호빵 속 곰팡이균의 성장을 막게 되고, 그래서 보관 수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나노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머모리얼 라이트, 즉 MMT라는 나노 소재를 이용한답니다. MMT는 산소의 차단성을 높이는 성질이 있어 수분과 산소에 민감한 카스테라유의 보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MMT를 플라스틱 포장재에 넣게 되면 식품의 산패를 일으키거나 미생물의 성장을 돕는 산소나 수분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통과하는 경로를 차단해서 산소나 수분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이동 속도를 늦춰줍니다. 따라서 식품의 보관 수명을 연장해 주죠. 그리고 MMT뿐만 아니라 이산화티탄 같은 나노 소재도 플라스틱 포장 재료에 사용되는데요. 콩나물 포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산화티탄을 플라스틱에 코팅시키면
콩나물을 오래 두었을 때 생기는 악취를 분해하고 나아가 미생물의 성장도 방지해 식품의 보관 수명을 연장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이산화티탄은 빛과 같은 광원이 있으면 공기 중에 산소를 활성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산소는 항균성을 가지게 되어 미생물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악취를 분해하죠. 따라서 식품의 보관 수명을 연장하고 악취가 제거되며 포장 개봉 시 소비자들이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는 과학이 꼭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선진국에만 일부 실용화 중이라는 첨단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인디케이터 포장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인디케이터는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뜻이죠. 즉, 인디케이터 포장 기술이란 포장 속 식품의 변화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첨단 포장 기술인데요. 김치 포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김치는 발효식품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산도가 달라지죠. 따라서 산도를 감지하는 소재를 사용해 김치의 발효 정도를 포장 용기의 색으로 나타나게 하는데요. 즉, 포장 용기만 보고도 우리는 김치가 어느 정도 발효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김치 포장에서 산도를 감지하는 소재, 즉 인디케이터는 CO2 흡착제와 발색 시약을 혼합한 것인데요. 김치가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산이 인디케이터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색깔의 변화로 우리는 김치의 숙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기술이 더 발전된다면 우리는 김치를 직접 맛보지 않고도 숙성 정도를 판단해 구입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김치뿐만 아니라 고기나 야채의 신선도를 파악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인디케이터 기술은 바코드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포장재에 들어있는 재료가 이를 인식해 바코드에 잉크를 지워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스캔할 때 스캔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식품이 일정 온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경과했을 때 미생물의 발생 정도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계산한 뒤 바코드에 잉크를 지울 수 있는 물질을 미리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온도에 도달하고 일정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물질이 녹으면서 바코드의 섬유질을 따라 번지면서 잉크를 지우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바코드 잉크만으로 유통기한이 지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이 다양한 인디케이터 포장 기술들이 미래에 더욱 발전한다면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고 똑똑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포장 재료를 이용한 것 외에 또 어떠한 포장 기술이 있을까요? 바로 포장의 공정과 관련된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무균 포장입니다. 무균 포장의 대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즉석밥인데요.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돌려 바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실제 즉석밥은 1993년에 냉동 볶음밥이 그 시초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밥맛이 문제였는데요. 냉동 과정을 거친 밥은 쌀의 수분이 날아가 푸석푸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3년 뒤 1996년에 새로운 즉석밥이 나타났고 즉석밥 시장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즉석밥은 바로 일본의 무균 포장 기술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있는데요. 이 기술의 포인트는 즉석밥 안에 일체의 미생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포장하는 것입니다. 취사부터 포장재에 밥을 넣는 충진, 포장 과정을 모두 무균 시설에서 진행하고
박공기 역할을 하는 보관 용기를 산소 차단을 위해 3층 구조로, 뚜껑 역할의 비닐은 4겹으로 만들었죠. 이 기술은 상온에 밥을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을 무려 6개월로 늘렸고, 즉석밥 시장의 규모를 무려 2조 원의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즉석밥의 성공은 바로 이 무균 포장 기술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육류는 어떻게 얼리지 않고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명절에 특히 찾게 되는 한우 선물 세트에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MAP,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이란 기술입니다. MAP는 포장 속 공기를 모두 없애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적정한 비용으로 섞어 다시 넣는 방법인데요. 고기 속에 호흡하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켜 보통의 진공 포장보다 3일가량 신선도를 유지해 주죠. 덕분에 7일 정도는 부패를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고기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붉은 빛이 아닌 암적색을 띠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은 바로 육류의 미오글로빈 때문인데요. 이 미오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고기의 색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MAP 포장은 이 산화를 막고 세균과 곰팡이의 생육도 억제시킬 수 있죠.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질소가 79%, 미량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데요. MAP 기술로 이 공기의 조성을 바꾸어 미오글로빈의 산화를 일으키는 산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리면 이 이산화탄소가 미생물의 성장을 방해해 식품의 보관 수명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식사 후 가끔 혹은 자주 찾는 봉지과자는 어떨까요? 봉지과자는 어떻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을까요? 바로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자 봉지 속의 질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과자의 부서짐과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인데요. 봉지에 담긴 과자는 기름에 튀긴 것이 많죠. 그리고 그 기름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접하게 되면 쉽게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그만큼 맛과 색이 쉽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활성 기체인 질소는 이와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오랫동안 과자의 고유한 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단순히 양이 많아 보이고 먹기 좋게 보이기 위해 질소를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포장 재료와 포장 공정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목적으로 포장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로 물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RFID를 이용한 포장 기술입니다.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인데요. 지금 우리 생활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가 있고요. 쇠고기 이력 추적이라든지 회사의 출입증으로 근태가 관리되는 것 등 모두가 이 RFID 기술을 이용한 것들이죠.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포장과는 어떻게 관련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은 물류의 정보를 전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살펴본 인디케이터 포장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포장 기술은 제품의 변화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첨단 기술이었죠. 이 기술에 RFID를 적용하는 것이 현재 개발 중인데요. 즉, 식품이나 의약품의 변폐 정도를 인디케이터가 인식하면 그 정보가 포장의 RFID 태그로 옮겨지고 이 정보가 실시간 GPS를 통해 관련 업체에 바로 보내지는 것이죠.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제품의 변질을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니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업체에서도
바로 정보가 전달되니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후 폐기물이 되어버린 포장의 친환경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료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사용 후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기의 두께를 줄이는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용기가 특수 구조를 가지게 해 형태와 구조를 특별히 디자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좋은 페트병을 만들고자 할 때 여러 종류의 병을 일일이 다 만들어 실험을 하면 실험비와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외부의 힘이 어떻게 전체 페트병에 분산되며 강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발견한 취약한 부분의 두께는 그대로 두되 구조 역학적으로 직각을 만들거나 모양을 달리해서 이 부분의 강도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렇게 미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할 수 있으니 시간과 연구비 절감이 가능하겠죠. 또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주는 포장 기술도 개발 중인데요. 의약품 전체에서 약 1%가 가짜입니다. 따라서 의약품에서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장할 때 특수 자외선 인쇄 포장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포장 기술에 의하면 자외선을 쬐면 회사의 로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외선 잉크로 인쇄를 하면 보통 가시광선에서는 안 보이는 인쇄가 이 자외선 광선을 쪼였을 때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진품에 자외선 인쇄를 해 자외선을 쬐었을 때만 로고가 나타나게 한다면 확실히 진품과 가품의 구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노 물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특정 환경에 따라 나노의 색을 다르게 나타나게 해 제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질이 나노 크기가 되면 광학적 특성이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요. 금의 경우 보통 노란색이지만 나노 입자가 되면 분홍색으로 바뀌죠. 이렇듯 특수 광학적 성질을 갖는 나노 물질을 포장에 인쇄하면 빛이 특이하게 산란되어 이 빛의 색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날이 포장 기술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더 똑똑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포장 기술이 선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포장 속에 숨은 첨단 과학기술을 알아봤는데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허도, 투자도, 연구도 부족해 앞으로 이제 매년 해외에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품을 포함한 세계 포장 산업 시장은 755조 원 규모인데요. 국내 시장은 33조 원으로 전체의 약 4%밖에 차지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투자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